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주식대가 오서진 이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현대차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번 주 주식시장이 이제 다소 좀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차 보유 중이신 분들께서 좀 아무래도 현대차에 대해서 좀 우려하시는 부분이 크실 것 같아가지고 이번 영상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브리핑에 앞서서 지난 영상을 확인하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지난 영상에서 이제 계속해서 KPM테크와 텔콘 RF 제약 계속해서 언급을 드렸죠. KPM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때부터 계속해서 언급을 드렸었고 당시 대비해서 현재 144% 오른 상황이고, 이제 텔콘 RF 제약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와줬는데 텔콘 RF 제약은 이제 이때 계속 말씀드리면서 오늘까지 약 이제 75% 정도, 75%좀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영상 시청하시고 좀 매수하신 분들 모두 수익 축하드린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번에 주식대가 이제 급등주 받아보고 싶다 이렇게 문자 주신 분들, 이제 오늘 텔콘 RF 제약 따로 이제 추천 드려가지고 이렇게 텔콘 RF 제약 이렇게 확인 가능하시죠? 이렇게 또 이제 수익을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신청 주신 분들 모두 이렇게 수익을 한 5% 정도 이렇게 오늘 아침에 접근해서 이렇게 수익을 챙겨드렸습니다. 자,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좀 급등 종목 받아보고 싶다, 저희 주식대가와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성함 하나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좋은 종목들 많이 선별해서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문자로 이제 성함 하나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현대차가 최근에 이제 주가가 이렇게 한 3일 연속 음봉세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시장 대비 좀 선방하고 있는 시점으로 사실은 뭐 크게 우려하실 구간은 아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먼저 주식시장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코스피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코스피 기준으로 이제 올해 3월 달에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제 유동성이죠. 유동성이 힘입어서 상당 기간 이렇게 상승을 해줬지만 사실은 이제 실물 경기랑 어느 정도 좀 괴리율이 발생을 하면서 상승이 나타났던 상황이라 뭐 얼마든지 이렇게 조정이 나올 수 있었다,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 주식대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일전부터 어느 정도 예상됐던 조정이었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일단은 뭐 이제 보조지표를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이제 이 보조지표 RSI라는 보조지표를 좀 보시면은 이 RSI라는 지표에서 이제 다이버전스가 좀 발생을 하면서 지수도 좀 하방 압력이 좀 작용을 했다, 좀 기술적으로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다이버전스는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이제 직전 이제 8월의 고점과 9월의 고점 이렇게 이제 낮아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반면에 지수 같은 경우는 8월의 고점과 이제 9월의 고점이 거의 일치하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 RSI라는 지표는 어느 정도 이제 선행을 한다,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는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었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수급적으로도 다소 이제 부진한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구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기관 쪽 매도세가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번에 기관의 매도는 이제 분기별로 리밸런싱을 준비하는 기관의 매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번 달이 바로 이제 3분기의 마지막 달이죠. 7, 8, 9 이렇게 3분기의 마지막 달인데 기업들이 이제 3분기 예상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뭐 포트를 다시 재편성을 해야 되는데 추석 전에 이제 기존 물량들을 차액 실현을 해나가면서 어느 정도 리밸런싱을 준비하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최근에 이제 파생 시장 쪽으로도 좀 수급을 봤을 때 뭐 선물이라든지 뭐 콜옵션 될 수가 있겠죠. 콜옵션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이제 기관 동향을 봤을 때 최근에 이제 현물 시장에서 매도와는 다르게 이런 파생 쪽에서는 최근 계속해서 이렇게 순매수를 나타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매도 물량이 현재 이제 이렇게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추석을 전후로 해서 시장은 다시 반등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외국인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매도세가 같이 나와주고 있는데
외국인은 이제 환율과 관련해서 좀 민감하게 움직임을 나타낸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좀 이렇게 급하게 하락세가 나오면서 환율과 관련해서 좀 변동성도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좀 이탈 물량은 나와줄 수 있지만 이후에는 충분히 저가 매수 관점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우리 시장 말고도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뭐 기술주 거품이 빠지고 있는 중인데, 뭐 사실 그래요. 여전히 시장 내 유동성은 풍부한 상황이고, 또 지금과 같은 주가 조정이 이어진 후에는 더욱 큰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시점이다, 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같은 구간에서 좀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 시장 충분히 저렴하기 때문에 저가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하시는 방향이 좋다고 보여지고, 또 기존에 뭐 종목들을 많이 보유 중이셔서 현금이 별로 없다고 하신다면은 지금 같은 구간에 사실은 투매보다는 어느 정도 좀 보유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고, 또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도 어느 정도 옥석을 좀 가리는 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뭐 성장성이 결여됐다거나 아니면 실적이 안 좋다거나 이런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는 이제 좀 정리를 해 나가시면서 포트를 좀 교체하시는 방향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대차 설명 본격적으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 이제 모두가 아시는 이제 글로벌 완성차 업체죠. 코로나19가 터진 이후에도 2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경쟁사 대비 좀 우수한 실적을 보여줬고, 시장 전망치도 크게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3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현재가 3분기인데 글로벌 시장 신차 수요가 이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시점이고, 또 이제 우리 현대차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신차를 출시하고 있잖아요. 뭐 얼마 전에도 투싼을 출시를 하면서 사전 계약 첫날만 약 1만 대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투싼뿐만 아니라 최근에 현대차에서 출시하는 신차들이 계속해서 흥행을 나타내고 있는 중인데, 더 뉴 그랜저가 1만 7,294대 7,294대의 이제 흥행을 나타냈고, 또 이제 아반떼도 1만 58대의 사전 예약 수를 좀 보여준 바 있죠. 또 이제 28일부터는 투싼 하이브리드가 이제 사전 계약에 돌입을 하면서 국내에서는 신차 흥행에 따라서 좀 긍정적인 흐름 좀 보일 수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제 투싼 풀체인지가 나온 걸 좀 보니까 저도 이제 수입차를 타고 있는데 뭐 수입차 대비해서도 그렇게 크게 꿀리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디자인 측면으로 봤을 때 더 이쁘고, 이제는 우리나라 이제 완성차들도 뭐 디자인이나 뭐 기술적 측면에서 충분히 해외 수입차들을 좀 앞설 수 있지 않나,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또 우리 현대차 같은 경우는 현재 전기차 시장 쪽으로도 아주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표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연간 누적 이제 글로벌 전기차 브랜드 이렇게 순위인데, 자, 올해 글로벌 브랜드 전기차 순위를 봤을 때 현대차의 판매량을 이렇게 보면은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12.3% 증가를 하면서 우리가 모두 아는 독일의 국민차 브랜드 이제 폭스바겐을 넘어서 4위를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21년도에는 이제 아이오닉과 제네시스의 전기차 4종이 출시될 예정이고요. 4종이 출시될 예정이고, 이제 22년도에도 마찬가지로 4종이 추가로 출시가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도 어느 정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시점이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어서 수소차 쪽으로도 최근에 이제 니콜라가 수소 트럭 사기 행각이 좀 벌어지면서 우리 현대차의 기술력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인데, 전 세계에서 수소차를 양산하는 곳은 현재 현대차와 토요타 그리고 혼다 세 곳뿐인데, 여기서도 이제 수소 트럭 상용 모델을 보유한 곳은 이제 현대차가 좀 유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소차 관련해서도 앞으로 좀 긍정적이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존의 내연기관 그리고 이제 전기차 그리고 수소차 쪽으로도 우리 현대차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뻗어나가고 있는 중이다, 좀 볼 수가 있고, 앞으로 현대차의 전망은 매우 맑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의 주가가 왜 이렇게 빠지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앞에 이제 시장 브리핑을 드렸듯이 이제 상장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식 시장에 속해 있기 때문에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이 베타라는 게 이제 시장하고 이제 상관관계를 어느 정도 나타낸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코스피 지수가 1% 오르면은 코스피에 속해 있는 종목들이 2%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코스피 지수가 1% 떨어진다고 하면은 이제 시장 내에 속해 있는 종목들이 약 2% 정도 떨어진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지수가 약 6%대 하락세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사실 뭐 주가 흐름이 크게 나쁘지는 않거든요.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현재 저점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제 21선을 이탈하긴 했지만 뭐 지금 현 시점에서 이동평균선은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추세는 현재 좀 진행형이다,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실적도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또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라든지 사실은 미래에 대한 모멘텀이잖아요. 이 성장 동력인데,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당장의 조정세를 나타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전고점 이상 돌파해 줄 수 있는 종목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장은 이제 시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이후에는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뭐 무리하게 대응하실 필요 없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해서 뭐 재료라든지 차트라든지 보면서 추가로 이제 나오는 내용이 있으면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요. 저희 주식대가의 급등주를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성함 하나만 남겨주시면은 성심성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현대차에 대해서 또 새로운 소식이 있거나 뭐 대응이 필요하다 하면 또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또 좋은 종목이 있으면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